이런 거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저도 페이스북에 썼다가 국장한테 혼났는데 오늘 사실 제가 선전포고 아닌 선전포고를 했어요. 이준석 의원에 대한. 네, 이준석 의원이 오늘 저희가 아침에 김종인 위원장의 네. 인터뷰를 냈습니다. 네. 그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복당시켰거든요. 원래 무소속으로 출마하셨다가 당선되신. 복당시킬 때 명태균 씨의 영향력이 들어간 걸로 안다라고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맞아요. 봤어요. 네. 네. 그건 인터뷰니까 사실은 그대로 실는 거거든요. 주장이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이제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준석 의원께서 왜 반론을 물어보지 않았냐, 왜 실지 않았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맹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터뷰 기사는 사실 그 기사 작성 시점에서 기자가 당사자한테 지목된 당사자한테 반론을 물어보고 담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반론이 있으면 담아줄 수는 있지만 그런 언론의 생리를 이준석 의원께서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하나는 이준석 의원이 만약에 이 기사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려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러한 듯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이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하든지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김종인 위원장과 얘기를 해서 이거는 잘못 기억한 거니까 고쳐주세요라고 저희에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이제 그렇게 이제 뉴스톱 저희 기사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셔서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의원께서 5월 9일 날 처음 명태균 씨와 연락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부터 이 인연을 이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9일이 아니고 이준석 의원이 오늘 사실 본인 페이스북에 쓴 거죠, 그거를. 맞습니다. 5월 9일부터 알게 됐다고 했는데 네. 우리 박형환 기자의 취재 결과로는 그 이전부터 연락을 한 정황이 있다 이거죠. 그럼요. 그렇고 네. 2021년 5월 9일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도 밝혔지만 곧 해명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기사로. 네. 해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 인터뷰를 저도 자세히 읽어봤는데 김종인 위원장도 명태균 씨를 향해서 그 미친놈이라는 표현을 썼나 아무튼 간에 네. 굉장히 격한 표현을 맞습니다. 사실 본인 연배나 약간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격한 표현을 쓰던데 좀 인터뷰 내내 좀 아니 어땠습니까? 근데 분위기가? 사석에서는 많이 써요. 아니 그래도 명태균 씨는 김종인 위원장 정치적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들 같아서 그러시나? 근데 저는 좀, 실제로 지난 총선 앞두고 왜 그때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하고의 합당 합의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전후로 해갖고 그 아주 원색적인 표현을 직접 현장에서 여러 번 많이 들었군요. 예. 지도부일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점잖은 표현 안 써요. 조금 덧붙이자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고 네. 그 자리는 이제 사석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편집국장도 배석을 했고 맞아요, 봤어요. 정리 박형광이더라고 보니까. 저가 이제 같이 있었고 선임 기자분도 같이 계셨어요. 세 명에 있는 그 기자와 함께 있는 대담 자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포멀한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서 저도 이제 미친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고 이분이 원래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막 거친 표현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 선배니까 아시겠지만 취재를 하다 보면은 어떤 취재원이 어떤 궁지에 몰렸을 때 거칠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거 아닌가라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느낌으로는. 네. 그리고 이제 여차저차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해줬는데 네. 그 사실은 홍준표 아까 말했지만 홍준표 시장 복당 문제를 가지고도 그거를 질문한 게 아니고 본인이 말씀하신 먼저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과 관련해가지고 그게 참 놀라웠거든요. 그건 좀 그거를 먼저 이상하네. 했다는 게 왜 그렇게 먼저 하셨는지에 말씀하셨어요. 대해서 네. 그래서 저희도 놀라서 되물어본 겁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확인하고 썼고 이준석 의원은 오히려 날짜가 사실과 다르다면서 반응을 한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내가 복당할 경우 그 시기가 김종인 위원장이 물러났을 시기인데 왜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들 잘 알고 있다시피
김종인 위원장은 이준석 의원과 굉장히 정치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관계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준석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많은 조언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신뢰를 했고 되물어본 게 그럼 이준석 대표는 그 당시에 복당 관련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냐, 혹시 뭐 어떤 조언을 여쭙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본인이 알아서 했다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재밌었던 부분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와 인연을 굉장히 단절합니다. 예, 손절을 하는 거죠. 예, 손절을 하는데 본인은 이제 명태균 씨와 어떤 2번 정도 만났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2번 정도. 네, 2번 만났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인터뷰하는 내내 그 녹취를 다 풀어보면 다시 보잖아요. 5번 만난 걸 인정을 하세요. 다른 시기로. 그러니까 대선 전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대선 전에 5번을 만나셨어요. 본인이 인정한 거예요, 5번. 인정하는 횟수가. 네, 그래서 횟수가 5번이고,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 그 이제 2021년 4월 25일 날 그 제주도에 가세요. 맞아요,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페이스북에 원래 4월 25일 날 그 김종인 위원장과 명태균 씨가 같이 찍은 제주도의 한 별장에서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내렸지만. 내렸죠. 네. 근데 그 기자들이 다 재빠르게 캡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별장에 어떻게 그럼 가게 됐느냐를 취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별장에 가신 거는 명태균 씨가 김종인 위원장을 그 별장으로 불렀다. 왜냐하면 이걸 누가 말해줬냐. 명태균 씨와 그 별장에 같이 있던 별장의 주인이 말해준 거예요. 그 별장의 주인은 오세훈 시장의 비공식 후원회장으로 알려진 그러니까요. 정치적 후원자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악의가 맞아 떨어지는 거는 그게 4월 7일 날 저희가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고 그 뒤에 4월 25일 날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후원자로 알려진 분의 별장에서 명태균 씨와 김종인 위원장이 만난 겁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을 그 별장으로 부른 건 명태균 씨예요. 예, 이제 그 증언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명태균 씨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 라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지 않을까. 네, 물음표가 찍혀지는. 물음표가 찍히는 그런 부분이 기사를 보니까 아니, 이럴 거면 이준석 씨는 그냥 스타벅스에서 만나세요. 저에서 만나면 주지스님이 얘기해주고 별장에서 얘기하면 별장 주인이 얘기해주고 차라리 주인 없는 데 가서 얘기해. 스타벅스나 뭐 엔젤리너스나 이디야 커피나 주인 있습니다. 정영주 회장님 뭐해요 그러면은? 정영주 회장이 그 자리에 있지는 않잖아요. 아니 어디 가서 몰래 얘기하면 거기 주인들이 다 얘기해주네. 아니 근데 그 제주도 만남에 대해서도 제가 네. 뉴스마트 기사를 보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부부끼리 식사하러 간 걸로 이제 설명을 하셨던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에 식사하러 갔는데 그 제주도에 김종인 위원장이 온다라는 걸 미리 알았는지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이 제주도에 온 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제주도에 있다라는 거를 명태균 씨가 알고 연락을 한 거다.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에 그치지 않고 그 지난주부터 계속 보도되는 것은 이권이라는 게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물음이 계속 달리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명태균 씨가 혹시 창원 국가산단 선정하는 과정에 일정도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언론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이게 두 개인데요. 하루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발표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국가산업단지 선정 그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날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이런저런 홍보물 제작하고 뭐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지시하는 그런 녹취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리고 김영선 당시 이제 의원이죠, 국회의원 보도자료 작성 때까지 그 작성하는데 문구까지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보도가 한 축이 있는 것이고요. 그 보도만 놓고 보면은 아니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회의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용산에서 보도자료를 냅니다. 근데 어떻게 명태균 씨 이거 하루 전에 알았을까라는 의혹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근데 MBC 경남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사실 강혜경 씨가 카톡으로 이런저런 나눈 대화를 보면은 44일 전에 발표하기 44일 전에 그 내용들이 뭐 그 명태균 씨가 어떤 부지 선정까지 뭐 개입을 해가지고 거기가 뭐 최종 결과가 바뀌었느니 이런 보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녹취 이전에 그러면 그 카톡 내용 MBC 경남이 보도한 44일 전에 알았다는 그 카톡 내용까지 보면은 굳이 사진도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있거든요. 그 카톡에 예. 그러면 훨씬 전에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다른 거죠. 도대체 명태균 씨는
어떤 위치에서 이런 정보들을 알았으며 네. 실제로 이걸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앞에 저희가 뉴스토마토가 보도했던 아니 여론조사 해가지고 비용을 못 받아가지고 이거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공천을 받아왔네 이 차원이 아닌 거죠. 어라? 그러면은 굳이 이 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은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혹시 이것과 연관이 돼 있는 것인가? 이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명태균 씨 같은 경우 SBS 인터뷰를 보니까 큰 틀에서는 자기가 국가산단 창원에 유치하는 거를 기획했다는 기획했다. 걸 부인하지는 않는데 다만 그 정보를 지득하게 된 시점이나 경위에 대해서는 뭐 김영선 전 의원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해보셨으니까 국가의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정부를 가지고 경쟁을 하면은 경쟁자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다 시퍼렇게 눈 뜨고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리 알 수 있습니까 보통? 국회의원이라고 미리 안 알려주죠. 사실은 국가산업단지는 일반 산업단지하고는 또 차원이 틀려요. 네. 국가산업단지는 그야말로 혜택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인프라 시설도 일반 산업단지에 비해서 훨씬 광범위하게 풍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산단 유치를 그 지역 국회의원이 자기 업적으로 내세울 만하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서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미리 알려주거나 왜냐하면 이게 간단한 거예요. 미리만 알면 그 주변의 정확한 위치까지 안다? 그러면 어차피 그 지역은 이제 못 끼겠죠. 수용당하죠. 예. 수용당하는데 요새는 뭐 그것도 보상을 꽤 넉넉하게 해주기 때문에 나쁘지 않지만 주 출입로나 기간시설 깔리는 걸 알고 수용당하는 거 바로 그 앞에 도로에 붙은 거 땅만 사도 이게 네. 주식의 텐베거가 문제가 아니거든. 어마어마한 이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려줄래야 알려줄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돈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박형광 기자 표정을 봤는데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해요. 뭔가 알고 있는 얼굴이야 지금. 네. 하나만 얘기해봐 제발 좀. 네. 기자의 촉이 총이 발동됐으니까. 발동해서 지금 얼굴이 시뻘개지기 시작하더라고 갑자기. 지금 보니까. 네. 저희가 그러네. 왜 이렇게 빨개요? 아니 이거는 딱 두 개야. 관련돼서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거나 진짜 자기도 땅이 있거나. 그 정도 땅이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재력가는 아니고요. 네. 그럼 정보가 있는 거잖아. 그 저희가 최대한 엄청나게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TF를 만들어서 지금 꽤 오랜 기간 취재를 네.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결과물도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명태균 씨는 자기 명의의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렇죠. 맞습니다. 상태니까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자기 명의로 뭐를 부동산 취득이나 뭐를 할 수 있는 그건 어려웠겠죠. 상황은 네.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단계를 더 건너뛰었겠죠. 그러니까 조금 추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미리 알고 나쁜 마음을 했다면? 먹었더라고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명을 쫓고 있고 그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꼭 짜고 치는 거 같아요. 전혀 사전 인터뷰에 없었어요. 아니 국토부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어요. 신규 산단 후보지는 공정하고 적법하게 결정이 됐다고 했는데 우리 박형화 기자가 이렇게 창원까지 내려가서 취재한 배경에는 당연히 제보가 들리는 게 있으니까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부지가 그 창원 산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산 뭐 요런 게 좀 주를 이루거든요. 용도가 예. 근데 방산 뭐 원자력 이런 거는 그 내륙에 있으면 안 돼요. 불리해요. 그래서 좀 해안가를 위주로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창원 산단은 굉장히 내륙에 있습니다. 그냥 네. 되게 덩그러니 좀 이상하다. 그 취지와 맞지 않는 입지 조건이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후보지이기 때문에 그 산단 지정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땅값은 올랐어요. 올랐고 이미 올랐고 이제 그 뒤에 사실은 뭐 후보지에서 그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또 재밌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